이 역마살 있는 나를 좀 이렇게 안착시켜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요즘에 뭐 빚 있는 여자들 많더라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또 얘기를 하는데,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보통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보통으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냥 보통으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건 사랑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거는, 제가 중앙일보 기자분한테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비혼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어떻게 답변을 드렸냐면,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또 집단을 만나게 되면 그 집단에 속한 개개인으로부터 듣게 되는 얘기, 그리고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또 눈치를 보다 보니까 단합해서 저에게 질문하게 되는 게 바로, 무슨 사연이 있으신 거예요? 뭐 남자랑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전 남친한테 큰 트라우마가 생겼나? 되게 다양하게 물어봐 주시거든요. 되게 처음에는 낯을 많이 가리다 보니까 어떠한 집단에 속하게 됐을 때, 뭐 아니면 새로운 인맥들을 알게 됐을 때 말이 되게 없는 편이에요. 초반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게 너무 궁금한데, 제가 이제 결혼 안 하는 거는 좀 티가 나나 봐요. 그리고 확인 딱 하고 나서 결혼 안 하셨죠? 아, 네. 이러면 어쩐지 결혼 안 하신 것 같았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막 캐묻기보다는 제가 그 자리에서 빠지고 제 지인이 있을 때 제 지인한테 다양한 그 결혼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전해 들었거든요. 되게 재밌었던 게, 딱 직접적인 표현으로 남자한테 대였나? 이 말을 했대요. 제 지인한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게 아닌 것처럼 남자들 중에서도 좋은 남자가 있고 안 좋은 남자가 있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과의 관계나 뭐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다 좋았다라고는 분명히 말할 수 없겠지만, 고정관념을 가지는 걸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 안 한다의 문제로 연결짓진 않았었거든요. 또 어떤 누군가는 저한테 하자가 있나, 뭐 동거 경험 전혀 없죠. 파혼 아니죠. 그리고 이혼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이혼의 경험은 당연히 없고, 혼인신고했다가 뭐 혼인신고 지운다고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것도 결혼이니까. 결혼식 안 한 것만이 아니라 혼인신고 했으면 그냥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혼인신고 경험도 없죠. 그리고 낙태 경험도 없죠. 요즘엔 또 낙태를 여러 번 한 사람, 아니면 한 번이라도 그것 때문에 난임이 됐다, 그리고 난임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로 뭐 그것도 되게 따지는 그런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결혼정보회사든 뭐 남편의 부모님들 쪽이든. 근데 저는 뭐 낙태 경험도 아예 없죠. 신체 건강하죠. 경제적으로 완전하게 독립되어 있죠.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대출 이런 거 일절 없죠. 그 외에 뭐 아무튼 빚 같은 거는 일절 없거든요. 문신 아예 없거든요. 그리고 흉터도 없어요. 몸에 막 크게 이렇게 돋보이는 흉터나 이런 것들은 일절 없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결격 사유에 넣고 제가 결혼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뭔가 근거를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재밌더라고요, 보는데. 요즘에 뭐 빚 있는 여자들 많더라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또 얘기를 하는데,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겠지만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중앙일보 기자분한테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비혼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어떻게 답변을 드렸냐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지 않다. 왜냐면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것들로도 충분히 나는 사랑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고통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딥하고 좀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었나 봐요. 그래서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뭔가 좀 겉도는 얘기식으로 막 이렇게 기사가 나간 적이 있는데, 저의 의도는 쉽게 얘기해서 그 금쪽 상담소라는 오은영 박사님 나와가지고 어른 금쪽이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수우파에 나온 모니카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분도 이제 결혼 안 했어요. 나이가 저보다 아마 많을 것 같은데, 립제이 같은 사람을 더 이상 만들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립제이가 누구냐면 자기가 선택을 해서 같이 일도 하면서 거의 뭐 가족 이상으로 잘 지내는 그런 친한 동생인데, 더 잘해주고 싶고 뭔가 이 립제이가 보람을 느끼고
돈도 잘 벌었으면 좋겠고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하고 싶은데 더 해주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더 막 애달파하는, 그게 너무 극도로 심해서 스트레스가 되고 불면증으로 이어지고, 그런 사랑관을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모니카 씨가. 근데 제가 했던 그 중앙일보 인터뷰의 답변 내용이 비슷했어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뭐 그게 전 애인도 포함이 될 것이고 남자친구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라든지 제가 너무너무너무 사랑했던 친구라든지, 근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게 감당이 안 되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 아픈 것도 못 보겠고 너무 막 그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내가 진짜 내 목숨보다 더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됐을 때 신경이 쓰이는 거 이상으로 너무 막 몰입되게 되니까 제 삶 자체가 더 불안전하고 불온전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제 반려견이 여기 밑에 누워있거든요. 너무 이쁘게 밑에서 지금 자고 있는데, 처음에 반려견을 데려올 때는 책임감을 가지고 데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이 반려견, 제 강아지를 사랑하게 될 줄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동물을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강아지를 늘 키웠었거든요. 근데 내 삶에서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들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강아지를 멀리 했기 때문에 다시 데려와도 되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상으로 이 아이가 신경이 좀 쓰이고 밖에 나갔을 때도 좀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정말 생활 자체가 이 아이 때문에 한계가 많이 생겨요. 확실히 결혼 생활에 빗대어지면, 정말 아이가 생겨버리면. 노래 중에도 그 말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나를 아프게 할 테니, 뭐 이런 가사, 노래 제목이 있는데요. 항상 인생과 관계라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좋지 않을 때, 아니면 정말 그런 것들이 많이 흔들리고 위태로울 때 그 느껴지는 감정이라든지 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사랑하면 진짜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보통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보통으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냥 보통으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건 사랑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거는 훨씬 더 큰 감정이고 더 깊은 감정인데, 그 감정을 의무적으로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너와 나는 그 감정을 계속해서 교류하고 가지고 갈 것이다 라는 걸 약속하면서 결혼이라는 거에 꼴이 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오래된 인연들의 사람들을 볼 때도 뭐 애가 닳고 뭐 다치는 거 못 보겠고 뭐 아픈 것도 못 보겠고 이런데, 그 약속한 사람이 생겨버리면, 그러면서 제 자녀가 생겨버리면 뭐 그때 가서는 또 그걸 잘 극복하거나 이겨내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체득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는 알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하는 것을 내 인생 메인으로 두고 싶진 않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되게 오래된 인연이고 정말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완전한 교류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오래된 뭐 10년지기, 20년지기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류가 안 되고 있었구나.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구나, 이걸 발견했을 때 드는 그 감정이 되게 허무해요. 허무해서 진짜 내가 텅텅 비어버리는 느낌? 감정적으로 텅텅 비어버리는 느낌도 느낌이지만 뭔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감정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공허함이 그냥 내 삶을 완전히 잠식해 버려요. 그래서 뭔가 뿌연 안개가 낀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된다든지, 그런 시간들이 생각보다 길 수도 있고, 경험을 해본 사람만 알 테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많이 경험을 하고 이 시간이랑 상관이 없구나 라는 걸 또 깨닫다 보니까
그냥 내 시간을 정말 약속해서 다 주고 싶은 사람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 있죠. 너한테 내가 평생이라는 시간을 약속을 하는 거죠.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은. 결혼을 하면 정말 그 시간을 너와 앞으로 함께 할 거다라고 하면서 결혼을 할 테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시간과 전혀 비례하지 않는, 어쩌면 이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을 정도로 교류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를 딱 깨닫는 순간에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란 게 들어갔기 때문에 더 그 황당무계한 그 감정이나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봐요. 기회비용이란 게 그런 거겠죠. 시간을 들인 만큼 더 좋아야 하는데 더 좋지 않은 것을 선택했을 때 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분노도 있을 테고, 경제적인 상황, 이렇게 결혼과 연결될 때 더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신중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신중해서 그런 선택을 저는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게 이제 비혼주의와 연결이 돼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그 결혼 정년기를 저는 넘겨버렸고, 몸은 건강하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는 뭐 누군가는 우려할 수 있는 뭐 나이까지 이미 온 거죠. 신중하다 보니까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거. 진짜 마음 놓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이런 거. 그런 사람을 못 만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확신을 제가 가지는, 확신을 줘도 그 확신은 그때의 확신이지 이후까지 이어지는 확신이라는 것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젠가 후회하는 타이밍을 맞닥뜨리게 되고, 언젠가 후회해서 그 선택을 다시 다르게 할 바에는 그냥 저는 이혼할 바에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 뭐 이혼하려면 뭐 이혼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혼을 실제로 하든 이혼의 그 감정과 상태에 이미 직면했는데도 그걸 참고 그냥 계속 살든 일단 후회는 한 거잖아요. 결혼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로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근데 뭐 나는 솔로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막 그런 프로그램들이 유행을 하고 주위에서 막 나가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도 하는데, 그런 게 아예 관심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튼 결혼이라는 거는 정말 신중해야 되는 거고, 주위에 정말 수많은 커플들을 봤고, 뭐 제 친구들도 다 결혼을 했고 제가 아는 동생들도 대부분 다 결혼을 했거든요. 좋대요. 좋긴 좋은데 근데 좋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좋긴 좋지만 다 좋진 않지. 네. 근데 그 다 좋진 않지라고 말하는 그 표정들이 너무 씁쓸해요. 너무 허하고 너무 후회하는 얼굴이에요, 보면은. 근데 정말 이걸 물을 수 없으니까 좋게 생각하면서 사는 건데, 좋게 생각하면서 사는 게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혼이다. 저도 되게 안정적인 그런 삶을 꿈꾸기도 해요. 이 역마살 있는 나를 좀 이렇게 안착시켜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이제 저는 또 나이가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나 정말 같이 딱 이렇게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더 이상 막 고민하고 막 으쌰으쌰 뭐 또 사업 벌리고 이런 거보다 이미 어느 정도 이제 환경적으로 만났을 때 서로 안정이 되는 그런 사람과 함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인간인데 왜 안 하겠어요. 하죠. 네. 그리고 저도 경제활동을 쉼 없이 해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보다도 잘 좀 버는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짝을 만나야만 하는 인간 여자로 태어난 그런 숙명에서 오는 생각들이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몸이란 게 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출산을 하고 뭐 이런 나이대가 돼서 그런지 그런 나이대를 이제 거쳐가면서 오히려 되게 결혼에 대해서 자극이 많이 왔거든요. 정말 결혼을 하면 어떨까? 나에게는 어떤 사람이 잘 맞을까? 뭐 다양한 생각들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또 하나 더 있는 게, 제가 은근히 귀차니즘이 되게 심해서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만날까요? 뭐 이렇게 누가 뭐 소개시켜준다? 연락이 많이 오고, 그리고
아무튼 만나자는 연락이 많이 옵니다. 다양한 사람들한테서 만나자는 연락이 되게 많이 오는데 나가기가 싫어요. 만나러 가기가 별로 그렇게 막 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뭔가 나가는 자리에 응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그렇게 나가면 그래도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성비가 이렇게 맞는 그런 또 자리가 있으면 또 같이 막 어울려서 놀면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또 재미가 그렇게 없더라고요. 참 그래요. 저는 막 이렇게 되게 우글우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데서 서로 대화하고 뭐 되게 가벼운 얘기도 오가고 이런 것들이 저는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하는 연락이 와도 좀 흥미가 이렇게 막 안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드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제 직업 자체가 항상 뭐 더 뭐가 있으면 갖춰지면 더 좋은 그런 직업이니까 되게 저한테 많이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으로 너무 많이 바뀐 것 같고, 근데 또 사랑을 하면 화끈하게 해야 되는 성격이다 보니까 이런 직업과 제가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버리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 몰입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에요. 뭔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아무튼 저는 굉장히 뭐 하나 하면 화끈하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진짜 마음 먹고 사랑해버리면 정말 간이고 쓸기고 다 줄 것처럼 해버리거든요. 근데 뭐 나이가 또 드니까 이것도 조절하려면 충분히 조절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너무 불같은 사람보다는 적정한 그런 무드의 사람과 대부분 뜨겁지 않지만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야지 제가 살아온 삶의 그 밸런스를 계속 가지고 유지하면서 같이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잘 더 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에 가족 바운더리 안에서도 있었었고, 그런 포지션으로 있었었고, 사회생활 하는 내내 그랬어요. 제가 열심히 해야 되고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이렇게 그냥 성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만들어진 거예요. 저의 환경 자체가 그랬으니까.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제가 왜 결혼을 안 했는지, 제가 왜 비혼주의자일 수밖에 없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뭐 이런 거 주저리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재밌으셨다면 네,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얘기로 인사드릴게요.